그날 나는 형수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붉게 물들고 눈동자가 공포로 커지는 그 순간을. 하지만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기로 했다. 진실을. 형수가 내게 처음으로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건 결혼식 날이었다. 오빠의 결혼식, 서울의 화려한 호텔에서. 나는 고모로서 축하 인사를 하러 갔을 뿐인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앞으로 고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언니라고 해요. 가족처럼 보이게. 그때는 웃어넘겼다. 그녀의 질투심 어린 눈빛을 그냥 신부의 긴장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이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교묘하게 나를 가족에서 밀어냈다. 명절 때마다 고모는 바쁘시니 오시지 마세요 라고 오빠에게 속삭였고 조카 생일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 병원에 달려간 나를 보며 그녀는 혈연이 아니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김민준의 여동생 김수연이다. 오빠 민준과 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오빠가 결혼한 후 나는 자연스럽게 고모 역할을 했다. 그런데 형수 박지혜는 나를 적대시했다. 왜일까? 처음엔 그녀의 불안한 가정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온 야심 가득한 여자였다. 오빠의 성공한 회사 생활을 탐냈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렸을지도 모른다. 진실이 드러난 건 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수연아, 미안하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아버지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지혜가 내 출생 증명을 봤어. 내 엄마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나는 얼어붙었다. 친고모가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오빠의 친동생이 아니었다. 엄마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가 키워주신 하지만 혈연 없는 딸. 형수가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아버지의 서랍에서 출생증명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나를 가족에서 쫓아내려 했다. 이제 알았으니 재산 분배 때 빠지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몇 년간 나를 괴롭히던 그 차가운 미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던 거다. 그리고 그 비밀을 무기로 나를 조롱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가 피어났다. 지혜야, 내가 시작한 거야. 이제 내 차례다. 서울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든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커피를 홀짝였다. 오빠의 집, 아니 이제는 형수의 집이라고 해야 할까? 오빠 민주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내 조카들 든 학교에 갔다. 나는 초대받지 않고 왔다. 문은 열린 채였다. 형수가 일부러 그랬을 거다. 언니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여전한 그 달콤한 독. 지혜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오랜만이네. 그녀가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빠 없는데.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40대 초반, 관리 잘 된 피부. 하지만 눈빛의 스민 교활함은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 장례 준비 때문에 왔어.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지만 곧 돌아가실 터였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 그랬구나. 그런데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 행세.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가족 행세. 내가 언제 그랬니? 너야말로 내 가족을 빼앗았잖아. 그녀가 코웃음 쳤다. 빼앗다니요. 진실일 뿐이에요. 당신은 우리 혈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진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봐. 그녀가 당황했다. 순간적으로. 그게 우연히 서류를. 거짓말.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너 오래전부터 알았지?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병원에 와서 엄마에게 협박했어.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다 말하겠다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엄마의 병실 녹음이에요. 내 목소리가 녹음됐어. 수연이가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 재산은 다 내 거라고 했지? 그건 블러핑이었다. 실제 녹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진실을 말했다. 그녀가 뒷걸음질 쳤다. 너, 어떡해. 이제 시작이야. 지혜야. 나는 속삭였다. 내가 나를 가족 밖으로 밀어낸 데가? 그날 나는 집을 나섰다. 하지만 복수는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버지의 유언장, 재산 분배, 그리고 형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형수는 시골 출신이었다. 가난한 집, 아버지의 빚. 오빠를 만나기 전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그 남자가 자살했다. 이유는 그녀의 외도 때문이라는 소문. 나는 그 남자의 가족을 찾았다. 그들은 여전히 형수를 원망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나는 그들에게 연락했다. 증거를 모았다. 형수의 은행 계좌, 이상한 송금 내역. 그녀가 오빠의 돈을 빼돌린 흔적. 오빠가 돌아왔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지혜가 이상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형수는 울었다. 가식적으로.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제 내 차례야.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어수선했다. 오빠는 피곤한 얼굴로 재산 분배를 논의했다. 변호사가 왔다. 아버지의 유언장. 김민준 씨에게 60%, 김수연 씨에게 40%. 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예요? 수연 씨는 혈연이. 오빠가 그녀를 노려봤다. 지혜야, 그만해. 수연이는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오빠, 괜찮아. 형수가 오라. 나는 혈연이 아니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오빠의 충격된 얼굴. 수연아. 너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나는 형수를 봤다. 그리고 형수가 오래전부터 알았지? 형수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내가 언제?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DNA 검사 결과. 아버지가 몰래 한 것.
이거 봐, 나는 엄마의 불륜으로 태어났어. 오빠가 무너졌다. 왜 이제야? 형수는 안도하는 듯 했다. 봤죠. 이제 재산은.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그런데 오빠, 형수의 과거 알아? 나는 자료를 펼쳤다. 그녀의 전남편 자살 사건. 경찰 보고서. 전남편이 자살하기 전 형수와 불륜 상대가 있었다. 그 불륜 상대가 오빠 회사 동료. 오빠의 얼굴이 굳었다. 지혜야, 이게 사실이야? 그녀가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소문일 뿐. 하지만 증인이 있었다. 내가 찾은 전남편의 동생. 그 여자가 우리 오빠를 속이고 돈을 빼앗았어요. 형수는 패닉에 빠졌다. 수연아, 제발. 이건 내 복수야? 맞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나를 몇 년간 괴롭힌 데가. 오빠가 그녀를 쫓아냈다. 임시로. 진실을 밝혀. 나는 집을 나왔다. 하지만 더 깊은 복수가 기다렸다. 형수의 야심. 그녀는 오빠를 이용해 재산을 노렸다. 그리고 조카들까지. 나는 조카들에게 다가갔다. 큰 조카, 고등학생. 할머니가 아프실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조카가 혼란스러워했다. 형수의 비밀이 더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치매. 요양원에 있다. 비용은 오빠 돈으로. 나는 요양원에 갔다. 비용을 끊을게요. 아니, 실제로 안 했다. 위협만. 형수가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빌게. 그만해. 왜? 내가 나한테 그랬듯이?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질투했어. 내가 가족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 여전히 야심. 나는 더 파헤쳤다. 그녀의 불륜 상대, 아직 연락 중.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오빠에게 보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오빠가 형수를 고소했다. 재산 횡령, 외도. 형수는 절박했다.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수연아, 도와줘. 오빠를 설득해. 나는 웃었다. 왜 내가? 너도 가족이 아니잖아. 나처럼.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너와 나를 같다고. 너는 배신자야? 그녀가 울었다. 가식적으로.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내 가족을 파괴했어? 그녀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시골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몸을 팔았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 증인들이 나왔다. 오빠가 충격받았다. 지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사랑했으니까 라고 했지만 거짓. 나는 조용히 복수를 이어갔다. 그녀의 직장 오빠 회사 자문대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집, 돈, 명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비밀.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이상하게 돌아가셨다. 약물과다. 나는 의심했다. 형수가. 병원 기록을 조사했다. 그녀가 방문한 날. 증거가 나왔다. 그녀가 약을 바꿨다. 재산을 위해.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형수가 체포됐다. 수연아. 내가 했구나. 맞아. 내가 나를 죽이려 했듯이. 아니, 그녀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을. 오빠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수연아. 오빠,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 서즈데이하는 아직. 재판이 진행됐다. 형수는 부정했다. 나는 안 했어. 하지만 증거가 철저했다. 약물 흔적, CCTV. 그녀의 변호사조차 포기했다. 오빠는 이혼했다. 재산은 대부분 내게. 조카들은 나와 살았다. 고모, 엄마가 나빠. 나는 그들을 안았다. 진짜 가족. 형수는 감옥에 갔다. 10년. 하지만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복수할게. 나는 웃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서울의 봄이 왔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 내 사업. 오빠와 함께.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배신의 아픔.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잊었다. 아니, 잊지 않았다. 그냥 살아갔다. 진실은 그녀를 찾아왔다. 그리고 파괴했다. 몇 년 후, 형수가 출소했다. 그녀는 변했다. 초췌했다.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미안해.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잘못했어. 질투와 욕심으로. 나는 차갑게 봤다. 늦었어. 그녀가 울었다. 조카들. 볼 수 있게 해줘. 조카들은 거부했다. 엄마, 싫어. 그녀는 떠났다. 시골로. 나는 성공했다. 내 회사, 큰 성공. 오빠는 재혼했다. 좋은 사람과. 가족은 다시 뭉쳤다. 혈연이 아니어도. 하지만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 복수의 순간들. 후회. 없다. 그녀가 시작했다. 공평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50대가 됐다. 조카들은 장성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았다. 형수는 죽었다. 병으로. 그녀의 장례식에 갔다. 오빠와. 지혜야. 안녕. 나는 꽃을 놓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다. 배신은 대가를 치른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다. 사랑이다. 나는 이제 평화롭다. 하지만 그날의 서즈데이한 잊지 않았다.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진실은 언제나 찾아온다. 그리고 파괴하거나 구원한다. 내 경우 둘 다.